(2009년) 셔틀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다시 우주로 보낼 때 상대적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는 이미징 시스템이 망원경의 후방 벽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예술가의 묘사는 RNS 카메라 중 하나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를 보유하면 나사는 허블의 안전 궤도에 대해 많은 옵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허블을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대체 수단은 우주 셔틀과 함께 작동하도록 명확히 설계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주 로봇 기술을 사용하여 허블을 대기권으로 안내하고 바다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허블의 유사는 발견, 쾌척적인 디자인, 그리고 우주를 이전에 본 적 없는 세부 사항으로 보여주는 성공으로 이어지며 연구자들은 여전히 우주를 이해하는 데 허블의 발견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는 허블의 최후의 파멸과 함께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대형 망원경으로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웹 망원경은 적외선 빛을 볼 수 있는 반면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으며 지구의 달 이상 먼 거리를 도는 테니스 코트 크기의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 외에도 나사의 다음 궤도 망원경입니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거의 100만 마일 떨어진 차가운 공간을 탐색하여 우주가 처음 별과 은하로 밝혀졌을 때로 돌아가서 살펴볼 것입니다. 카리나의 별 유출체를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은 물체를 크게 다르게 보여주며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 우주 망원경이 적외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사선을 찾는 동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먼 물체는 적외선으로 볼 때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매우 화려한 물체들도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또한 적외선은 먼지 구름을 통과하여 깊이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시광선을 보는 허블과 달리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을 명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관광 망원경과는 매우 다른 모양입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튜브가 없으며 테니스 코트 크기의 선셋이 있습니다. 이 선셋은 냉각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빛을 막습니다. 웹 우주 망원경의 거울과 기기의 열을 가두지 않도록 상자는 방해가 됩니다. 웹 우주 망원경의 2층 높이의 주 거울은 베릴륨의 18개 세그먼트로 만들어져 극한의 추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추 거울은 허블의 2.4m 거울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울은 18개의 정밀하게 연마된 육각형 세그먼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망원경은 우주선 안에 접히게 되며 목적지에 접근하면 거울은 펼쳐지고 선셋은 날개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웹의 피전은 웹 적외선 빛을 통해 기능을 감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확장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현상인 붉은 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주에서 형성된 최초의 은하들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과학자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웹의 적외선 관측은 은하, 내먼지 구름과 같은 불투명한 가스와 먼지를 통과하여 새로 태어난 별과 태양계를 형성하는 먼지 디스크와 같은 물체를 관측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별과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의 계기들은 다른 별 주변 행성에서 수증기 증발 흔적을 감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증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웹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계기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흥미는 웹의 발견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모의 이미지는 웹으로 찍은 딥필드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를 보여줍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는 새로운 은하 집단을 드러낼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웹이 별들을 탐구하는데 전례 없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과학적 내용은 허블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치 못한 무한한 발견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큰 망원경 구름 가운데에 있는 NGC 2074별 군집 근처의 작은 성운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인접한 초신성 폭발로 인한 원시적인 별 창조의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17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역 그룹에서 가장 활동적인 별 형성 지역 중 하나인 타란툴라 성운 근처에 위치합니다. 3D 이미지에서는 먼지의 극적인 언덕과 계곡, 창조의 기둥과 가스 필라멘트 등이 토네이도 같은 자외선 폭사 아래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별들의 발전을 위한 유아기인 분자, 구름의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NGC 2074에서 태어난 뜨거운 젊은 별 군집은 고에너지 폭사선으로 성운 벽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젊은 별 집단은
하단 중앙에 빛나는 파란 가스원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별 군집은 망막 성운의 내부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별 IC4406과 같은 행성상 성운을 연구할 때 이와 같은 수수께끼가 드러납니다. IC4406은 아마도 빈 실린더일 것이며 정사각형 모양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측 시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IC4406은 아마도 반지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결합하여 위에서 본 성운을 나타낸 이 컬러 복합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대표적인 컬러 형태를 보여줍니다. 원통의 끝은 뜨거운 가스로 채워져 있으며 어두운 먼지와 분자, 가스가 벽을 덮고 있습니다. 행성 성운의 중심에는 이 교각을 만든 별이 있으며 몇백만 년 후에는 IC4406은 희미한 백색 외성일 뿐입니다. NGC 3603별 군집은 은하수 내 가장 거대한 젊은 별 군집 중 하나로 거대한 성운 NGC 3603 안에는 수천 개의 반짝이는 젊은 별들이 있습니다. 약 2만 광년 떨어진 NGC 3603은 은하수의 칼이나 나선팔에 두드러진 별 생성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젊은 별 군집은 방대한 먼지와 가스 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별 생성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사이러스 존 허셀은 이 성운을 1834년에 발견했으며 이 성운은 대략 17광년 정도를 넓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학 및 X선 영상으로 촬영된 SNR 509의 복합 이미지는 두 가지 나사 위성의 데이터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NR 509와 그 주변 별들의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가 샌드라 X선 망원경 이미지와 결합되었습니다. 이번 X선 데이터에서 우리는 분홍색 광학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물질의 부드러운 녹색과 파란색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확장하는 초신성 폭발파가 주변 가스를 충격시켜 발생한 결과입니다. X선 데이터에서 밝은 지역은 껍질의 파동과 일치합니다. 이번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이글 네뷸라 또는 M16은 우주 먼지와 가스의 높은 탑이 감상할 만한 모습입니다. 창조의 기둥은 이 네뷸라 내에서 활발한 별 생성 지역의 일부이며 얇은 기둥 안에 새로 태어난 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이미지에서 파란색은 산소를, 빨간색은 황을, 녹색은 질소와 수소를 나타냅니다. 이들 별로부터 나오는 바람들은 천체의 가스와 먼지 기둥을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글 네뷸라는 너비 70광년, 높이 55광년을 가지는 천체이며 창조의 기둥은 길이 약 4에서 5광년입니다. 이 네뷸라는 1745년에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장 필립 루이트 채소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독수리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창조의 기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큰 망원경과 좋은 관측 조건이 필요합니다. 별 생성 지역인 S106 IRS4의 경우 거대한 별이 자신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약 1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생성 별에서의 스트리밍은 샤플레스이-106 성운으로 불리는 성운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성운은 이미지 중앙 근처의 갈색으로 보이는 적외선 광원사 주변의 가스가 이온화 후 발광하면서 생긴 것으로 IRS4 근처의 가스는 발광체로 작용하고 IRS4에서 멀리 떨어진 먼지는 중앙별의 빛을 반사하여 반사성운 역할을 합니다. S106의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수백 개의 저질량 갈색 외성들이 성운 가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 2형 광년 떨어진 S106은 팩조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초신성 SN1006의 잔해입니다. 1006년에 새로운 별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유럽, 먼 동쪽까지 관측자들이 몇 주 동안 망원경 없이도 별을 볼 수 있었으며 약 212년 동안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인간이 관측한 가장 밝은 별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오브젝트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는데 SN1006은 루퍼스 자리에서 지구로부터 약 7년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초신성입니다. 1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별의 폭발은 거의 2000만 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우주를 달려가며 그 경로에 있는 가스와 먼지를 휩쓸며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 지점 주변에는 지름 60광년 정도의 흐릿한 거품이 있습니다. 160년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 생성 지역 30도라두과 타란툴라 성운은 밀키웨이 은하 외부에서 활발한 별 생성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30도라두세는 중앙 클러스터 NGC 2070을 비롯하여 수천 개의 젊은 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 오른쪽 부분에 위치한 가장 역동적인 지역 R136이 있습니다. 이 은하는 수백만 년 전에 탄생하여 몇천 개의 젊은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몇 개는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밝은 청색 별 중 일부입니다. 별 바람이 파고든 구멍에는 일부 더 빨간색 별들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부에 포함된 별들은
구름 물질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적외선 허블 이미지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변에는 NGC600이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작은 메커니즘 구름의 젊은 별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가스와 먼지 구름을 침식시키는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된 허블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GC602는 매우 밀도가 높아져 중앙 부분의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형성된 파란색 별들의 클러스터입니다. 이러한 젊은 뜨거운 별들은 현재 매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여 가스성 성운의 내부 테두리를 조각내고 있습니다. 성운의 흐릿한 부분 중 일부는 다른 부분보다 침식에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별들을 향해 향하는 큰 기둥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방사선은 이러한 지역의 원천입니다. NGC 6357화 피스머스 24는 매우 가까운 우리 은하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천문학자들에게는 다른 은하에서의 별 생성 연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은하처럼 다량의 별과 풍부한 기체가 부족한 소형 은하이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서 별 생성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스머스 24 개방성단의 하나의 별은 태양의 20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 거리, 밝기 및 표준 태양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평균 별의 최대 질량은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별은 이미 발견된 가장 질량이 많은 별 중 하나이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은 피스머스 24일에 빛나는 광도가 단일 별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개의 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별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대단히 질량이 많은 별로 질량이 거의 백태양 질량에 가깝습니다. 이미지 하단의 방출 성운 NGC 6357에서는 여전히 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별의 코치에서는 고딕 양식 대성당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별 코치가 나타납니다. 이 개체는 찰즈 메시어가 1764년에 발견한 M20입니다. 트리피드 성운은 사수 자리에 위치한 성간 물질이 생성되고 있는 성운으로 지구에서 9,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별 등급은 6.3이며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성운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이미지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두꺼운 먼지의 새날개 모양이 보입니다. 이 성운 중앙 근처에서는 최근에 형성된 거대하고 밝은 별들의 모임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자외선이 주변 성운의 구조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별들 주변에서는 더 이상 별 생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으로 인해 새로운 별이 형성될 가스와 먼지가 날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설계로 인해 이미지에는 계단 모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개의 빛 감지기 중 하나가 해상도가 더 높았지만 다른 3개의 감지기보다 작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면 검은색 영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도가 높은 감지기가 다른 감지기보다 덜 많은 영역을 커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은하 인근 작은 망원성 운에서 유아별의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거릭 성운은 21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운은 아직 핵융합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소 연료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날카로운 화질을 가진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중력 붕괴하는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별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별은 태양의 반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디스크에서는 별 유출이 일상적이지만 이 작은 동반 은하는 핵융합을 통해 형성된 무거운 원소들이 부족하여 더 원시적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은하들은 보다 거대한 은하의 원시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만약 우주가 훨씬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러한 은하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SMC는 초기 우주에서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 은하 내에서 다른 별 유출 지역들과 함께 존재하는 NGC 346 성운에는 이 500개 이상의 새로운 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쳐진 은하 군집 에이벨 520는 대규모 은하 군집들의 격렬한 충돌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과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은하, 어두운 물질 및 뜨거운 가스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우스맵을 사용하여 은하군의 별광, 뜨거운 가스 및 어두운 물질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에서 관측한 은하의 별광은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나사의 샌드라 X선 망원경에서 검출된 뜨거운 가스 영역은 녹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 군집이 충돌한 것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영역은 어두운 물질이 우세한 군집의 대부분 질량을 나타냅니다. 우주 대부분의 질량은 보이지 않는 물질인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물질 지도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불리는 원거리 물체의 빛이 은하군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감지한 허블 와이드필드 플래닛 카메라 2의 관측을 사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몇 개의 은하가 발견되는 중앙의 핫가스 근처에는 어두운 물질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전 은하단에서의 어두운 물질 관측을 확인합니다. 어두운 물질의 기본 이론은 충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은하가 어두운 물질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허블 1689, 허블 ACS-WFC에서 허블의 최신 이미지는 은하 군집 아르벨 1689를 보여줍니다. 허블의 어드밴스드 카메라 4서베이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34시간 이상의 결합 노출 시간으로 왼쪽 이미지는 13시간 이상, 오른쪽 이미지는 20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세하고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금빛 덩어리와 빛나는 별들, 에테리얼한 나선 은하가 이 이미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흐릿한 은하 주위를 돌아가며 홀을 이루는 몇 가지 정기적으로 푸른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들 은하 중 일부의 물질이 떼어져 주변 공간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며 중력 렌즈 효과가 이러한 줄무늬를 일으킵니다. 이는 은하군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공간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뒤에 있는 물체의 빛이 이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은은 수집체 뒤에 위치한 은하들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2009 국제천문년을 기념하여 나사의 위성 망원경 중 하늘의 대표자 허블 우주 망원경, 스피처 우주 망원경 및 샨드라 X선 망원경이 은하 중심을 연구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성 망원경들은 은하 중심에 전례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여 적외선 및 X선 빛 관측을 통해 은하 중심 근처의 강한 활동을 드러냅니다. 먼지 구름으로 인해 가려진 이 이미지 폭은 반경 0.5도 정도이며 이는 보름달의 각 지름과 비슷합니다. 은하 중심은 밝은 흰색 지역의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며 각 망원경의 기여는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허블 망원경의 근접 외선 관측은 노란색으로 나타나며 수십만 개의 별빛뿐 아니라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강조합니다. 스피처 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별의 방사선 및 바람으로 인해 빛나는 먼지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름은 조각 모양부터 긴 줄 모양까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매스 블랙홀 및 별 폭발로 인해 가스가 수백만 도로 가열되며 은하 중심에서 X선이 방출됩니다. 샨드라 X선 망원경의 X선 관측은 파란색 및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왼쪽에는 방출성에 의해 방출되는 블록, 중성자성 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합성 이미지는 우리 은하의 수수께끼 같은 중심부의 가장 상세한 전망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또한 남반구 하늘에서 에리단강의 구비에 위치한 포르낙스 은하군 필드가 보입니다. 12월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포르낙스는 17세기 중반 니콜라, 루이트라, 카일에 의해 명명된 14개의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별자리는 특별히 눈에 띄는 밝은 별은 없지만 어둡고 깊은 곳에는 적어도 6개의 외계 행성계 은하계 위성 은하인 포르낙스와 포르낙스 은하군, 우주에서 가장 큰 회전을 보이는 코스믹 필라멘트를 비롯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인 허블 초 깊은 공간 이미지에서 발견된 흑홀 M87은 높은 속도의 전자를 방출하는 제트를 방출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 M87의 거대한 블랙홀은 나사의 샌드라 X 극초중성체 망원경을 사용하여 관측되었으며 이를 통해 블랙홀 중앙에 있는 거대한 어두운 물체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협력단체는 작년 4월 첫 번째 블랙홀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65억 배에 해당하며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M87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블랙홀에서 발사되는 높은 에너지 입자들의 방사선은 연구자들이 라디오, 광학 및 X선으로 연구하였고 이 중에서 샌드라 망원경의 관측 결과 Z의 일부 구간이 거의 광속 99%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성체 매질에서 나오는 빛보다도 더 놀라운 속도로 검은 구멍의 Z에서 나오는 광선이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랄프 크래프트가 하와이의 미국 천문학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해 샌드라의 날카로운 X선 시각을 필요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RBL 383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집단 렌즈는 매우 먼 물체들의 빛을 굴절시켜 확대하는데 이를 이용해 매우 먼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집단 내 일반적인 물질과 어두운 물질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 초반의 몇몇 가장 초창기의 은하들을 연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은하 집단은 CL24 플러스 17, ZWL24 플러스 1652다. 이러한 은하 집단은 어두운 물질의 반지를 둘러싸고 있다. 클러스터의 어두운 물질 분포의 파란색 지도는 고리 모양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고리는 클러스터의 허블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 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 우주를 가득 채우는 어떤 물질인 어둠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허블의 관측을 기반으로 한 이 지도는
ZWL24 플러스 1652 클러스터가 더 먼 은하들의 빛을 왜곡시키는 중력 렌즈링이라는 광학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물질은 주로 어둠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주의 기본 구조로 여겨집니다. 우주의 어둠의 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배경 은하들의 왜곡된 모양을 매핑함으로써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을 통해 우리는 클러스터 내 어둠의 물질 분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거대한 집단이 충돌하여 관측된 어둠의 물질 고리를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아벨 2744 판도라 클러스터는 적어도 4개의 더 작은 클러스터가 동시에 쌓인 결과물입니다. 충돌은 약 3.5억 년 전에 발생했으며 클러스터 질량의 약 5%는 은하들에 의해 차지되었습니다. 약 20%의 가스는 너무 뜨거워서 X선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클러스터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물질은 대략 전체 질량의 75%를 차지하며 중력의 인력으로 인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빛을 내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력 렌즈링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의 어둠의 물질 분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열한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광학 망원경인 허블 우주 망원경과 매우 큰 망원경인 VLT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생성된 중력장이 빛을 굴절시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허블 및 VLT 관측에서 배경 은하들의 이미지는 일련의 특징적인 왜곡을 보여주는데 이를 주에 깊게 분석함으로써 어둠의 물질을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천문학자들은 허블 초 깊은 영역의 이미지를 가시광선과 근적 외선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포르낙스는 남반구의 별자리 중 하나로 HUDF에서 관측됩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의 색상을 자외선에서 근적 외선까지 조합하여 망원경의 841개 궤도를 통해 본 결과 약 1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빅뱅 이후 수억 년간 걸쳐 역사를 이어온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상 허블이 감지한 지구로 향하고 있는 기괴한 분홍 구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